전국적인 폭우 피해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있던 물 관리 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는데요. 결국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수해 상황을 점검하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또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 보호를 앞세워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런 질책의 결과일까요? 어제 수해 현장을 찾은 한 장관은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치수 업무를 다시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수자원 확보와 치수 업무는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류와 지천 정비 등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우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 지천, 하수 등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으며 오로지 토건 세력을 앞세워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당화와 재추진에만 골몰아하고 있다. 그런데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물 관리 주체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수해와 관련 없는 얘기를 불쑥 꺼냈다면서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인데요. 예산은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다. 재난에 쓸 재원은 정부에 이미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반응 먼저 들어보시죠. 재난 지원을 방안을 찾겠다. 이거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 예산이 대통령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수재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행안부의 재난 대비 예산이 1,500억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2,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200억이 있고 각 부처에 4,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계도 잡히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그 돈으로 재난을 지원하겠다고요. 국민의힘은 혈세로 이권 나눠 먹는 걸 막아서 국민 고충 덜어주자는 건 상식적인 지적이라면서 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재난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고 국민적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재난의 정치화도 이제 멈추기 바랍니다. 협치가 최고의 혁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법과 제도적 개혁은 물론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특정 계층이나 세력의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데 줄줄 새고 있는 각종 보조금과 혈세를 과감히 줄이고 그 재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골프를 쳐서 비판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처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볼 때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이랬던 홍 시장, 싸늘한 여론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당 윤리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 시장은 주말 일정인데다 재난 대응 매뉴얼도 어기지 않았지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말에 골프를 친 건 부적절하지 않다던 기존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나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 시장의 사과에도 당 윤리위는 오늘 예정대로 열리는데요. 홍 시장의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의힘 반응에 이어서 권남기 기자 리포트 들어보시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가 판단하는 데서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가 여러 가지 참작이 될 텐데 우리 당에는 과거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와중에 골프 등으로 인한 무리를 빚었을 때는 엄중히 대응했던 전력이 있어서 실제로 국민의힘 윤리규칙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 골프와 유흥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은 수해 골프 파문으로 당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홍 시장도 빠르게 진행되는 당 차원의 징계 기류가 부담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윤리위 논의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며 이전 진술을 뒤집었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수해 현장 행보로 경북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 진술 번복 보도에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향한 불만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수재 상황에서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였던 이재명 지사를 위해 기업이 법을 어겨가며 북한에 송금한다는 건 정황상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합법적인 경기도 예산이 있는데 무리하게 불법 송금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검찰이 또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려 범죄자로 낙인 찍기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가 들어왔다며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걸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영장의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셀프 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등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의 윤곽이 오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오늘 오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만드는 만큼 오늘 결정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